유사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아, 예. 수술하고 나서 엄청 예. 수술 자국이 이렇게 아,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소세지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예. 그럼 저도 켈로이드 써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씩씩TV 동탄성심병원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성형외과 박태환입니다.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금손이라는 소문도 감사합니다.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사실 상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모셨어요. 켈로이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산부인과 병동 있을 때 네. 수술하면 그 부위에 이제 나 원래부터 켈로이드 있으니까 조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관리라던가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켈로이드가 뭔지. 상처 치유 과정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염증기가 있고, 그다음에 증식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숙기가 있는데요. 중간 단계인 증식기에 콜라겐 섬유들이 과다 발현돼서 더 부풀고 빨갛게 되고 가렵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는 게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다 켈로이드가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켈로이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요? 아무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네. 있고, 네.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제왕절개라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는 좀 더 치료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증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한다고 모든 환자분들이 켈로이드가 네. 생기는 건 아닌데요. 네.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염증이 있었던 경우, 꿰맨 자리가 금방 아물지 예, 않고 예. 좀 염증이 있었다가 예, 예, 아물면 맞습니다. 그게 켈로이드가 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귀 켈로이드가 가장 많은데요. 귀요? 예, 맞습니다. 귀걸이 한다거나 요새 피어싱들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피어싱 한 후에 염증이 생겨서 처음에 잘 낫지 않고 뭐 두세 달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귀걸이도 못하고 하나마나인. 그래서 피어싱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켈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가렵고 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부위를 또 만지고 자극하면서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네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 최소한의 시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맹장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 하고 나서는 금방 상처가 아물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 산악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예. 수술하고 나서 엄청 예. 부풀어 올랐었어요. 수술 자국이 이렇게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마치 소세지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 부풀어 올랐었는데 예. 그럼 저도 켈로이드성인 거예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먼저 하는 질문들이 이건 네. 비후성 반응이에요? 켈로이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후성 반응이라는 걸 네, 알고 알고 오시는 오시는 분이. 많이 사실 그런 구분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교수님처럼 네. 소세지처럼 부풀었지만 아무 치료 없이 잘 나은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교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부풀어지는 상처가 있으시다면 네. 그거는 켈로이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예. 저처럼 거의 십수년 지나봐야 알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떤 예. 방법들이 있어요? 다치신 지 혹은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좀 기다립니다. 자연 경과를 지켜보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손을 이제 대는 것보다는 그냥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먼저 지켜보고요. 그럼 뭐 그때 이렇게 연고라도 하나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연고 말고 또 실리콘 겔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그래서 붙이는 그 네. 겔 시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겔 시트를 이용을 하면서 또 특허를 받으신 방법이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 겔 시트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콜라겐 분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있는데요. 그 효소의 온도와 약동학을 변화시켜서 그 켈로이드가 좀 덜 생기게 도와주는 과학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이렇게 아주 좋게 만들어주나 예. 보죠? 근데 그 겔시트에 대한 어떤 특허를 또 가지고 계신가 봐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한 60%는 귀 켈로이드 환자들인데요. 귀에는 사실 이전부터 실리콘 겔 시트를 붙이고 싶었지만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야들야들하고. 예. 그래서 3차원적인 이 귀 구조에 실리콘 겔 시트를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자석을 딱 붙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리콘 겔시트 귀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번뜩이시네요. 40명 환자를 모집을 해가지고요. 네. 치료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고 네. 18개월 지난 뒤에 네. 통증이라든지 단단함, 붉은 정도 이런 네. 것들을 평가해봤는데요. 95% 이상에서 어쨌든 재발하지 않았고 우와. 환자들의 그 만족도도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제품을 똑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도 아주
좋은 치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켈로이드 치료법도 있고 또 다른 치료법들도 몇 가지 있으면 예,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방사선 치료가 하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요? 예, 우리 방사선 치료하면은 항암 치료 더불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켈로이드도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재발률을 아주 유의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네. 보이는 특성하고 네. 이 켈로이드 세포를 봤을 때 보는 세포의 유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요? 예. 증식성이 많다 뭐 이런 예, 특성이. 예. 의학적으로는 이제 양성이지만 네.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게 그 재발률을 확실하게 낮춘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켈로이드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덕분에 아주 새 인생을 얻으신 분들이 많겠어요. 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겪었던 일인데도 뭔지도 잘 몰랐었고 우리 교수님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켈로이드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